자, 지금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나왔던 주제로, 자, 그러면 이 사건이 크게 어쨌든 전반적인 모양새를 보면 모든 것이 대통령이 주도를 한 건 맞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자꾸 세간에서 끊이지 않는 의혹이 그 동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의 큰 어떤 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그 해병대 카톡방, 해병대 선후배들이 모였던 카톡방도 그 차원에서 하필 그 안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구체적으로 2차 주가 조작 사건. 사실 김 여사가 더 큰 수익을 본 거는 1차 때가 아니고 2차 때거든요. 그래서 2차 때 최소한 김 여사 계좌가 3개 정도가 활용됐다고, 뭐 활용이 됐든 뭐 이용이 됐든 이제 그렇게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하필 그 방에 있었고, 그리고 하필 거기서 골프 초대를 했던 데가 1사단 임성근 씨가 사단장으로 했던 1사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자, 이 얘기는 곧 이렇게 국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어떠한 강력한 동인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파헤치는 것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자, 어제 이제 그 제보 공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검 다 같이 가서 이거 털어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이제 증거를 좀 대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뭐 그거는 충분히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들어봤고. 네.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지금 한간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참 집단 지성의 우수함이 저는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저조차도 그런 로비설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쫓아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반신반의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집단 지성으로 내놓은 답이 결국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굉장히 그 진술은 그 구체적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 입법 청문회 때 선서를 거부하고 나서 이종호를 아느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군인입니까? 라고 묻더니 모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그 이종호 씨의 목소리에는 친근한 성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지금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제가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임성근을 모르는데 성근이는 아나? 참, 그래서 너 성근이 몰라? 너 성근이 모르는구나. 이런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 대화 상대방이 임성근 사단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래는, 너는 모르는구나. 그랬네. 이렇게 의아하는 대화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자, 그 카톡방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 그 방에 없었어요. 그래서 권선동 의원도 어제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한 건데, 자, 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안다거나 또는 뭔가 연결이 됐다거나, 자,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한테 로비를 뭐 직접 했든지 뭐 간접적으로 했든지 이런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 물증이 있느냐? 카톡은 양갈래길이다. 카톡은 양갈래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길이 맞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물증으로 입증하려는 건데, 권성동 의원께서도 이 카톡을 본 합리적인 의혹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것만 거예요. 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조차도 만약에 그 카톡만 놓고 보면, 야, 이게 특히나 그 카톡에 등장하는 인물이 민주당 사람이었고 박정훈 대령의 현재 변호인이라면 이거 처음부터 계획된 거 아니야? 뭔가 거대한 음모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충분히 저는 수긍이 된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그 골프 모임도 성사가 안 됐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보면, 자,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 등장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데 이분들은 임성근 사단장을 몰라야만 하는가? 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것도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약간 또 반론도 있어요. 그렇죠. 골프 모임이라는 거는 그 주선자는 다 알지만 그중에
직접 그쪽하고 모르는 사람이 예. 낄 수도 있다. 근데 그 예. 카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건 하나의 이제 물증으로서는 예. 그냥 초기 단계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만났답니다 정도예요. 하나의 정황, 예. 정황 정도. 중요한 건 네. 김기한 사령관이 그때 대통령 경로서를 전했을 때요. 네. 오늘 회의가 있었고 뭐 이렇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한 리얼한 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박정훈 대령은 직접 체증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변호사님은.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님 뭐 검찰 출신이고 뭐 현직 변호사인데 어련히 치밀하게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아침에 본 발언은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할 만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 정보를 더 획득해가지고 만약에 그 제보 공작이 맞는 증거가 있다면 들고 나오시고 저도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국민들한테 한번 오픈해보자. 그게 제 의견이에요. 자, 변호사님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된 부분, 자, 이거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된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만한 또는 입증할 만한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네. 그 김기한 사령관의 대통령 경로선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정리를 했었어요. 적어도 김기한 사령관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건 녹음이 없을 때도 추론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김기한 사령관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후 맥락과 통화 기록을 보면 김기한 사령관이 그때 그런 말을 박 단장한테 했을 거는 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다. 이거예요. 김기한 사령관의 목소리가 없을 때조차도. 네. 자, 근데 이번 사건은 목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허풍을 떤 거. 유일한 자, 그 변명거리는 그거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이제 짚어봐야 되는 문제죠, 사실은. 자, 그런 대화가 있었고 그런 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또 한번 이제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그분이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또 어떤 식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지는 또 한번 이제 그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수사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그렇죠. 네, 특검의 네. 영역이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이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해서 상당한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당장 02-800의 7070 네. 그건 처음에 제가 그 번호가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그 의혹을 가졌던 번호예요. 너무 이상하다. 맞아요. 예. 처음부터 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쓰는 전화였고 지금은 왜 그게 연결되지 않는지를 해명하지 않아요. 자, 제보 공작이 의심스럽죠. 카톡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거기 그러면 또 민주당 관련된 분이 또 있는 예, 것 같아요. 자, 800의 7070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800의 7070이 의심스럽지 않은데 제보 공작만 의심스러운다면 그 사람은 그 편의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의심하고 싶은 것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건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할 용기를 가지고 제보 공작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필요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800의 7070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는 왜 과거에 썼던 정보니까 그거부터 오픈하고 제보 공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원하신다면 그 녹음 파일 들려드릴게요. 국민들께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예. 오늘 상당히 김정인 변호사님 상당히 또 새롭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프로와 저희 사건이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 그때 왜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 육성 경로도 예. 사실 여기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기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제 VIP 경로서를 들려준 것은 사실은 박정훈 대령은 이제 전원의 전원이란 그렇죠. 말이죠. 당사자도 아니고 김기한 사령관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인데, 자, 이번 경우는 당사자인 그 변호사, 우리 뭐 김 변호사님이라고 치고 김기현 변호사님이 직접 그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가 이게 증거로 지금 있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뭐 입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이제 저쪽에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계속 우기고 감추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전화번호 있잖아요. 도대체 그 시간에 누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한 다음에 국방장관이 그냥 완전히 무슨 발에 막 땀이 나가지고 진짜 아주 뭐 부랴부랴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다 묶어서 다 규명해보자. 그래서 저는 좀 그 용산 쪽에 꼭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827070 그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 그 다음에 8월 2일 날 그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전화한 사람 대통령 본인 맞다.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설을 만들고 그 뭐 김건희 여사가 부리는 부속실의 직원이 7070 전화한 거 아니냐. 또 관저에서 사실상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쓰면서 다 전화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난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종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을 어느 정도 그냥 밝히면 사실은 그 이상의 불필요한 어떤 오해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의혹도 사실 지금 이게 뭐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부풀려지고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도 인터넷에 떠도는 제목이 뭐가 있냐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깜짝 놀랬다. 왜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그 얘기가 뭐냐면 7070 그 800에 7070 번호가 녹음이 돼 있다. 녹음을 열어보니까 이게 대통령 목소리가 아니더라. 이런 거를 암시해요. 그래요? 그런 썰들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에 빨리 정리하려면 7070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밝히고 그 다음에 8월 2일 날 6번의 통화가 갔던 대통령의 개인 폰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썼던 거다. 기지국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 확인시켜 드리는 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개입돼 있느냐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정말 그 위중한 사태는 대통령이 아닌 공식직위가 아닌 사람이 지금 개입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또 용산의 관계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809에 7070 대통령실에 썼다, 부속실에 썼다. 그때 전화한 사람은 행정관은 누구고 어떤 문제로 전화를 했다. 밝히면 되잖아요. 8월 2일 12시 7분 43분 이 6통의 통화 대통령 개인 폰으로 썼지만 그거 대통령이 직접 쓴 거 맞다. 설명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지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의 그 측에 그 해명을 믿는다 치면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하면서 소설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그 통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또 엉뚱한 거짓말로 그 또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뭐 그 순 거짓말을 참 이해 안 되는데 무슨 뭐 경로가 아니고 뭐 이상한 또 그 말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관계자 용산의 관계자 발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건 뭐 정확하지 않다. 뭐 또 자기들이 막 혼내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찔러 본 거죠. 한번 이렇게 쓱 내봤다가 반응이 안 좋아. 그러니까 걷어들이고 막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 요령이나 계산을 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왜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변호사님이 이 사태 초기부터 저희 오마이뉴스 TV 어버컷에 나오셔서 사실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맞아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를 하고 오늘도 좋고 내일 아침도 좋은 시간이라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10개월 전입니다.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다 돼서 10개월이 아니고 9개월 됐는데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동서고금을 봐도 어떤 정권이 또는 어떤 왕조든 무너질 경우를 보면 그 거짓
거짓말을 하다가 그죠? 작은 거짓말을 자꾸 감추고 하다가 큰 거짓말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완전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사실은 뭐 가까운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닉슨 대통령도 네. 뭐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워터게이트 그게 뭐 사건만 해도 호텔 이름이라는 건데, 근데 예. 이건 뭐 변호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말씀을 그때 작년에도 드렸지만 어찌됐든 그 사태 자체가 민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 그 만약에 뭐 어떤 그런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게 네. 열리게 되면 민생 자체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경제도 그래서- 도움 안될 테고 그래서 뭐.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야지 왜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문제 정도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뭐 번외의 얘기지만 그나마 차선책은 이제 한동훈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나마 차선책은 그 데미지를 줄이는 해결책은 한동훈 뭐 위원장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일단 특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쪽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이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또 진심은 모르겠어요. 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이 이른바 제보 공작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하는 거죠? 하겠죠? 지금 네. 뭐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 이제 아침에 저하고 만났고요. 김기현 네. 변호사님이 바로 이제 공수처를 들어가시기 전에 네. 저한테 마지막 이제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저한테 이제 밝히시고 들어갔죠. 네. 어제까지는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그때 음. 박정훈 대령한테도 제가 똑같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았어요. 김기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자시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이 제보자거든요. 제보자가 편안하게 제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협조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했던 것이고 또 공익 제보자의 신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김기현 변호사님이라는 그걸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또 오해를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괜히 또 혼란만 더 그렇죠. 부추기고 뭐 그건 뭐 어차피 뭐 네, 알려질 네. 또 저거면은 네. 사실 정확하게 사실은 설명을 해주는 게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오류는 아니에요. 무슨 불법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카톡 정도를 보고 야, 이 사람이 김기현이라고? 왜 근데 가렸어? 왜 민주당하고 뭐 관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혹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명해드리겠다. 얼마든지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이제 그 보도 시점하고 제보 시점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그 부분은 아무리 이제 네.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증이에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있을 때는 그런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핵심적 물증 없이 해명해도 듣지 않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건 이해합니다, 저는. 네. 네, 뭐 그렇네요. 뭐 제가 듣기로는 JTBC에 그것이 넘어간 지가 꽤 됐는데 뭐 이제 방송은 이제 그 국회 청문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카톡 내용을 이제 공개하게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 제보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송이었던 거죠. 뭐 그렇게 보면.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저번에 MBC에서 800 71070이 오픈될 네. 때요. 그런 네. 말씀을 드렸어요. 더 있으니까 저게 나오는 걸 거다. 음. 맞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수한 통화가 네. 우리 기록에도 벌써 나왔죠. 예. 그만큼 이것도 카톡이 오픈되는 것은 그 방송국에서도 그것만 보고 오픈하는 게 아니죠. 뭐가 더 있다? 뭐가 예, 더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거지. 무책임하게 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하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보 공작의 어떤 의도가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고 그건 제보 공작을 할 수 없는 게 그 상황이 안 카톡방이 네. 해병 돌아가시기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이에요. 그건 근데 아까 무슨 이제 말씀하신 뭐 그걸 어떻게 알고 신이 아닌데 야 사망 사고가 날 거야. 뭐 항명 사태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 뭐 미리 좀 만들어봐야지. 이건 진짜. 그건 예, 글쎄요. 변호사님 오늘 시간이 또 이제 뭐 예. 어째 또 1시간이 됐는데 오늘 또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하여간 이런 국가적인 혼란을 빨리 좀 수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습도 책임을 지든 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또 국민적인 심판을 받든 아니면 수사를 빨리 떳떳하게 받든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감추고 하다가는 나라가 비극적인 종말, 정권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이 있어요. 네.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때 제가 처음 전 국회 때 특검이 통과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검이 통과될 텐데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고하면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수사라는 것이 꼭 이제 뭐 하다 보면 꼭 의혹이 그대로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엔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또 걸러질 수도 있고 어쨌든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떳떳하게 수사를 받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네. 못다한 얘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기 우리 이 프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인연이 닿는 프로 같아요. 예. 예.